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현재 부산에 가깝게 접근을 했고요. 동해안을 따라서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상황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그리고 이재승 기자 다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승 기자. 일단 태풍 하이선의 현재 위치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현재 태풍 하이선은 부산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태풍 예보센터에서는 현재 태풍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어서 향후의 자료를 취합해서 9시 20분쯤에 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풍의 중심이 어디를 지나냐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부산을 거의 통과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태풍의 이 중심 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 태풍의 눈이 조금 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또렷하면 강하게 회전하기 때문에 중심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태풍의 중심이 넓게 퍼져 있어서 정확히 어디를 통과하는지는 향후 분석을 통해서 9시 20분쯤에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태풍센터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풍 자체는 현재 시속 41km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조만간 동해로 진출해서 점차 울산 앞바다, 포항 앞바다 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태풍의 반경이 아주 넓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태풍의 강풍 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초속 15m 이상의 그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이러한 강풍 반경은 현재 하이선 같은 경우가 380k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를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라가면서 부산은 물론 경상도, 전라남도 쪽 그리고 앞으로 경북과 강원도 쪽까지 커버가 되고 오후 3시쯤에 강릉 앞바다까지 올라온다면 수도권까지도 이제 태풍의 강풍 반경이 들기 때문에 점점 더 오후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태풍이 이제 일본을 지나왔어요. 그 위력을 보여줬고요. 46만여 가구의 정전이 있었고 가장 강한 순간 풍속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한반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보다 좀 위력이 약해지긴 했지, 세력이 지금 상당하긴 하지만 그때보다 위력은 지금 좀 약해진 상태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태풍이 올라오면서 매우 강인 상태로 올라오다가 지금 네. 강인 상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현재 태풍 중심 기압이 955 헥토파스칼에 초속이 지금 40m, 순간 최대 풍속이 40m/s입니다. 그래서 시속으로 치면 한 144km인데요. 네. 강풍이 아주 심하게 불고 있고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리고 영향 반경이 지금 380km에 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보다는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와 같은 정도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각종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매미 때도 초속 40m/s 네. 이상의 순간 최대 풍속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풍 매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평균 풍속이 30m/s를 넘으면 이제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그다음에 목조 주택이 부서진다고 하는데 현재 그 이상으로 지금 순간 최대 풍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바람의 세기가 조금씩 초속 40m 아니면 45m, 38m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까? 순간 최대 풍속은 저희가 이제 1분, 분 단위의 평균을 낸 풍속을 말하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40m/s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위에 기압 배치, 이런 건물의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매미와 비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이제 일단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게 지난주에 왔던 태풍이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왔던 태풍과 지금 오늘 지나가는 태풍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로와 네. 강도를 봤을 때 지금 올라오는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난 태풍 마이삭과 좀 비슷합니다. 네. 마이삭도 그렇고 하이선도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경로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이 남서쪽으로 들어와서 네.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네. 밖으로 빠져나가는 태풍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동쪽에 지금 고기압이 벽처럼 지금 세워 있어서 벽을 타고 좀 쭉 북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풍 해일이나 또 월파에 의한 피해,
네, 더불어 해안 지역에서 그 집중호우, 그다음에 강풍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북서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고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같이 몰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이런 기압 배치, 공기 배치 이런 것들이 뭐 태풍의 직접적인 세력과 연관이 있습니까? 일단 기압 배치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가 이제 네. 결정이 됩니다. 보통 그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일본 쪽으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태풍이 이렇게 동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압 배치 때문에 태풍의 진로가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압 배치가 동쪽에 이렇게 벽처럼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요걸 따라서 태풍이 이제 북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재승 기자, 당초에 이 태풍이 이제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가 이제 동쪽으로 더 틀어서 동해안 쪽으로 이제 북상하는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이 예보 쪽에서는 네. 관통을 할 것이다, 내륙에 상륙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이제 부산 앞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기상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기상청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예측을 했다가 지난 주말에 동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이렇게 예보 내용을 바꾼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일본 기상청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합동 태풍 경보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남 남해안 쪽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쭉 내륙을 타고 올라온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부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 태풍센터한테 물어보니까 상륙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기상청 얘기는 반반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산 앞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태풍의 중심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분석한 이후에 이게 상륙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한 이후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내놓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 경로가 좀 만약에 예상보다 바뀐다면 네. 그 변수는 뭐가 될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동 경로가 바뀌게 될까요?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한반도에 상륙하든지 남해안에 상륙한다는 경우와 또 아니면은 부산 앞바다를 스치고 지나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종의 벽으로 작용을 하면 태풍이 남해안으로 쭉 올라오지 못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일본 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느냐 아니면 좀 더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라는 그런 것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태풍은 동해로 진출하면 아예 동쪽으로 쭉 빠지면서 진행을 하다가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하이선 같은 경우는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동해안 쪽 특히나 피해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뭐 이번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대비책 같은 것들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안전상의 뭐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검토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역시 뭐 비보다도 현재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험 반원의 위치도 그렇고요. 바람 피해를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이 강한 강풍과 네. 그다음에 이제 집중호우를 이제 뿌리고 있는데요. 이제 강풍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홍수에 침수되는 부분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강풍 같은 경우에는 2003년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 초속 순간 최대 풍속 41m/s로 제주도 고산 지역에 60m/s를 기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부산 신항만 선박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항만 크레인이 전도되고 거제도 송전 철탑도 전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강풍과 풍랑으로 이제 그 당시에 태풍 경로에 있는 경남, 제주 등의 양식장이 파손되고 어망, 어구가 유실되고 선박 전복 피해가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강풍 시에는 사전 간판이나 옥외 시설물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야외 작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네. 이 태풍의 이동 속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느리면 더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피해가 네. 커질 테니까요. 네, 지금 이동 그렇습니다. 속도는 어떤 네, 상태인가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태풍 이동 속도는 시속 41km 정도의 그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이 올라오게 되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 평균적인 태풍의 이동 속도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한반도를 관통했던 이 태풍 마이삭 같은 경우가 상륙한 이후에도 시속 60에서 70km에 가까운 그런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삭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풍이 이렇게 평균적인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가 좀 더 오래 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과 포항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었었는데 현재 1시간 시간당 그 강우량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1시간당 50mm의 그런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7시에 8시 사이에 50mm의 비가 부산에 내린 거거든요. 네. 부산의 오늘 총 예상 강우량이 400mm라고 볼 때 이미 50에서 100mm 사이가 바로 이맘때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비가 내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태풍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좀 더 비가 내리는 시점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연구관님. 비가 이처럼 지역에 따라 굉장히 많이 내리고 앞으로도 뭐 한 40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저지대 지역의 경우에는 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집중호우에서 하천 인근에 수위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 범람 및 그 내수 배제 불량이 생겨서 농경지 및 저지대 그 주택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천 범람 및 침수 시에는 빠른 대피 및 이제 높은 곳으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차량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제 침수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 급격히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오면 또 무서운 게 바닷물이 막 넘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태풍 때도 그랬어요. 만조랑 겹쳐서 폭풍 해일이 우려된다. 예. 이번에도 같은 상황인 거죠, 오늘도? 예, 맞습니다. 그 지난번 마이삭과 지금 그 경로가 유사하고 강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고 있어서 특히 동해안 지역의 그 해일 피해, 월파에 의한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석에 의한 영향보다는 네. 타랑에 의한 영향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로 이제 첫 번째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석 그 간만에 차가 적습니다. 평균 30cm 정도로 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서 또 간만에 차가 적고요. 그다음에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과 달리 해안선이 단조로워서 그 앞에 섬들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이제 막아주는 그런 완충 지대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수심이 깊습니다. 동해안은 평균 1,700m의 그 깊은 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풍의 저기압으로 인해서 지금 바닷물이 지금 올려져 있는 상태에 강풍까지 불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지금 넘어오면서 동해안 그 해안 그쪽에 월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뭐 긴 장맛비 이후 뭐 계속해서 태풍까지 오고 있고요. 비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뭐 전체적으로 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사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가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이 산사태가 뭐 발생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또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산사태 및 토성류는 그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 8월 초에 그다음에 그 8월 초에 기록적인 장마, 그다음에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고 이제 강풍으로 나무가 흔들리면서 집안을 더욱더 약화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집 주변 사면에 토사가 흘러나오고 있다거나 나무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 그 산지어 떨어지는 곳으로 즉시 대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면 아래에 있는 펜션이나 그 주택은 특별한 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상청에서 계속해서 태풍 하이선의 이동 경로 또 세력 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청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의 정확한 위치와 강도 그리고 예상 경로, 위험 지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